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 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헤더진입니다. 드디어 2023년도 국가직 공채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던 모든 수험생들,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꼭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요, 상세해설, 분석 이런 것들은 추후에 에듀 공무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되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아마 시험의 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 대비 비교했었을 때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슷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항별로 우리가 좀 봤었을 때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생활영어 파트가 매년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다가 이번에는 3문항으로 늘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일인 게 어찌됐든 간에 어려운 영역보다는 좀 그래도 쉬운 영역에서 출제가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문제 자체가 그 대화의 흐름만 잘 파악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답에 도출할 수 있다, 답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이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어휘 같은 경우가 동의어 문제가 이제 네모낭으로 다 출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동의어 훈련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선택지 자체도 기출됐던 어휘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예문이랄지 독해 지문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습득하셔야 되는 그런 애들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어휘도 공략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문법에서 문항수 자체는 3문항으로 줄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나왔어요. 뭐 비교 대상의 병치랄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동사 슈도 생략 구문이라던가, 그 다음에 A 하자마자 B 했다 대표 구문이었었죠. hardly when 이런 부분들이 뭐 여지없이 다 그대로 출제가 이루어졌지만 그 와중에 뭐뭐까지라는 표현으로서 by를 써야 될지 until을 써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별도로 좀 많이 보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그런 애들도 많이 연습을 시켜드리지만 일단은 과거에 기출이 된 사례가 있지만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애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정기적으로 좀 잊을만 하면 이 문항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연습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또 이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다뤄졌던 부분이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요소들 몇 가지만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가 문법, 어휘, 생활영어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험에 약간 이렇게 당락을 좀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그런 독해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인사혁신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앞으로 출제 기조에 있어서 추론형 문제들을 한번 늘려보겠다라고 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독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빈칸 추론 문제, 그 다음에 일관성 문제들이 그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일관성 3중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흐름상 어색한 문장 찾기, 주어진 문장 삽입, 그리고 글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였는데 예년하고 비교했었을 때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을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일관성 문제는 여러분들이 맥락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인 단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험이다 보니까 정답으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드는 그런 단서들인데 단서들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있었어요. 연결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칭어 같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특정 어구 표현들을 통해서 전후 맥락을 긍정, 부정 이런 식으로 또 확인하는 과정들을 계속 연습을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10분 활용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늘상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토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력이 흐트러졌거나 이런 연습들을 조금 소홀히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결론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영어 점수를 받아야지만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느냐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나왔던 애들은 국가직 일반행정직을 좀 기준으로 했었을 때 90점 컷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 시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과의 이제 우리가 균형을 좀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한 85점 정도? 85점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과목에서 좀 선방을 좀 잘 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영어는 올해는 80점을 받아도 필기시험 합격은 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려고 합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강사로서 부담스럽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한번 영상을 좀 켜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방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지방직까지 달려가시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출제 기조가 영어 같은 경우는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큰 격차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가직 시험을 여러분들이 발판으로 삼아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속적으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감을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시면은 지방직에서는 조금 더 향상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고 나서 그래도 짧은 휴식, 지방직이 이제 다음 주, 뭐 다다음 주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개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고생한 스스로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아주 충전을 제대로 한 다음에 다시 또 지방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총평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상세한 그런 해설 강의는 에듀윌 공무원 교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저는 마음 깊이 응원하고요. 여러분들 이 시험 치르느라 그동안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합격 기원합니다.